네, 안녕하십니까. 김은총입니다. 이제 3강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프로젝트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토리텔링,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라우드펀딩계의 전설이되다. 여러분들 딱 감이 오시나요, 혹시? 과연 어딜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힌트를 좀 드릴게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첫 시장 진출했고 2017년, 2019년 두 번 진행된 크라우드 펀딩에서 누적 후원 금액 6억 원. 이거는 와디즈에서 진행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팜, 그 다음에 1년 만에 프리미어 등급으로 월 6억 원 이상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지분을 좀 일부 매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2년 만에 부분적으로 엑싯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딜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예, 링티입니다. 링티. 예, 마시는 피로회복제. 많이 아시죠, 사실?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링티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런칭을 했다는 사실. 예. 그러면 링티는 왜 성공했을까, 여러분들? 우리 링티의 사례를 통해서 링티의 그런 전략과 스토리텔링을 좀 약간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도 좀 더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모성 제품. 일단은 계속 사야 된다는 거. 계속해서 없어지니까 사야 되고, 없어지면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카스 같은 느낌인 거죠. 두 번째, 이게 2018년도에 아마 첫 선을 보였을 거예요. 네, 기억나기로는 17년, 18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프로젝트 진행했을 때. 그때 당시에 아이템 자체적으로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예. 세 번째, 판매 후기와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유지를 했고요. 네 번째, 제품 관련한 신뢰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서두에 이 프로젝트 보시면 의무관 3명이서 만든 피로회복제. 그러니까 의사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전개를 해 나가면서 이 제품에 관련된 이런 신뢰성을 굉장히 높게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품 퀄리티가 매우 훌륭했었습니다. 저 또한 구매를 해봤었는데 뭐 패키지라든지 뭐 이런 가격 구성이 굉장히 훌륭했고, 사실 성능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플렉시지보 효과 같은 건 같은데 그냥 뭐 좋다고 하고 피로 회복된다고 하니까 뭔가 아 그렇구나 라는 느낌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매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를 해서 수익을 계속해서 마케팅에 재투자해서 다시 또 매출을 끌어올리는 그런 좀 선순환되는 전략을 이제 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계속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핵심 중에 저는 이제 뭐 다 좋은데 제가 이제 링티를 이제 소개시켜드린 그러니까 메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플러스로 매우 감동스러운 스토리텔링이 있었다. 이 6가지 이유 플러스로.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과 마케팅의 핵심 중 핵심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시키려면 뭐다?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링티의 실질적인 그 상세 페이지예요. 정신없는 오전, 점심을 먹어도 힘없는 오후, 퇴근만 기다리는 힘든 저녁, 하루 종일 피곤한 우리, 오늘도 버티기만 하셨나요? 이게 인트로예요, 인트로. 어떠십니까? 나 이제 막 출근했는데, 나 어저께 푹 잤는데, 이거는 피곤한가?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피곤한데? 라는 느낌.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피곤하고 기운도 없고 이럴 때 링거 한 방이면 싹 가신다. 그러니까 되게 플레이가 진짜 되게 이거 진짜 대단하다. 우리 링거 맞으면 되게 피로 회복된다는 거는 좀 일반적인 상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문제점을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진짜 그래, 피곤할 때 링거 한번 맞으면 진짜 너무 좋은데, 근데 있잖아, 들어봐. 만약에 너가 병원이 뭐 근처에 없어, 또는 주사를 너가 무서워해. 실제로 많죠, 주사 무서워하시는 분들. 그러면 또는 비싸. 그럴 때 넌 어떻게 할까? 링거 못 맞는데?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피로회복제를 그 링티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병원 갈 필요도 없이 주사의 무서움도 없이 정말 빠르고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좀 저렴하게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너 사볼래?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저번 시간 강의에서 얘기 들었죠. 인트로, 공감대 형성, 기획 의도, 뭐 요런 거. 요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프로젝트는 바로 기획 의도를 말해줍니다. 링티 프로젝트는 2016년도 10월 3명의 군의관으로부터 시작됐다. 뭐 저희는 군의관입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얘기하죠. 훈련간에 병사가 쓰러졌는데 링거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훈련하고 있는데 군대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 탈진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안타까웠다. 그래서 병사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찾고자 고민을 하게 되었다. 라는 인트로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힘든 환경에 아파하는 병사들을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어야 된다. 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을 지켜주는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뭔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래서 의사가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 의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문제를 발견했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게 이 프로젝트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더라도 와디즈를 접속하셔서 링티를 검색하셔서 한번 사례를 보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고 또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딱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것을 피로회복 음료로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링티다, 링거 워터, 링티다 라는 거 이렇게까지 된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어떤가요? 문제점이 어떻게 발견됐나요? 군의관 선생님 3분이 복무 시절에 그 병사들이 그 훈련관에 쓰러졌고 탈진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왜 링거 조치를 못했나요? 시공간적인 제약 뭐 이런 제약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링거 워터, 피로회복 음료로 해결하려고 했고 우리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제조를 할 수 있었다. 요러한 맥락을 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who, why, solution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직접 이제 멘토링을 컨설팅을 진행했었던 업체입니다. 바레도라는 풋크림 업체예요. 바레도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크라우드펀딩 와디즈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하셨고 전반적으로 다 성공했고 의미 있는 숫자를 다 만들어내셨습니다. 뭐 제일 잘 된 건 한 2천만 원대. 그리고 이 제품은 크라우드펀딩을 넘어서 오픈마켓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에서도 판매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로세스가 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런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판매처에서 판매를 진행했다라는 거. 비슷하게 제가 이제 코칭을 할 때, 이제 컨설팅을 할 때 얘기를 했었던 거는 오늘 하루 당신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신발 속 발이 거칠어지고 건조해지는 게 고민이었나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발 관리 우리들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유도를 했죠. 인트로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컨설팅 할 때 대표님 무조건 링티 좀 첨가하셨으면 좋겠고 나는 인트로 때 대중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멘트를 우리 한번 넣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친 발을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피로 회복은 아니고 지친 발을 힐링하기 위해서 이제 발에도 풋크림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 이것을 이제 크라우드펀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용 전, 사용 후, 사용 전, 사용 후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어떠한 이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서류, 이런 증빙 자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직접 나한테 바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르고 뭔가 좋아졌더라. 막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모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간에 뭐 후기도 미리미리 받아가지고 테스터분들을 섭외를 해서 미리미리 받아서 이렇게 그 모아놓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하게 되었죠. 네. 그리고 이 제품 관련해서 기능적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겁니다. 뭐 각질이나 건조함을 한 번에 해결했고요. 빠른 흡수랑 촉촉하고요. 그다음에 안심합니다. 예, 우리는 특허 출원이 돼 있고 어떤 서류가 많고요. 그다음에 천연 보습 성분으로 피부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품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를 위해 만든 깐깐한 풋크림 해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기획 의도라든지 인트로 때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제품을 설명을 하고요. 기능적인 거. 그다음에 진짜로 이 대표님께서 어떠한 기획 의도로 만들었는지. 예. 맨 처음에는 이런 스토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뭔가 되게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제품에 너무 초점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요청드렸던 거는 공감대 형성. 그리고 어차피 제품의 기능성은 이미 준비를 해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건너뛰었고, 세 번째로는 이 대표자, 그 다음 메이커의 그런 기획 의도. 어떤 의도로 이 제품을 만들겠는지, 문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러니까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되게 그 습진 같은 게 발에 습진 같은 게 너무 심했대요. 그래서 발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보이시죠?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을 써봤는데 안 됐더라. 예.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위한 마음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예.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은 이제 분들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제품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수 있었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하고 나고 그 다음에 평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평점대를 이제 형성하고 있죠. 4.7, 3.8. 그래서 제품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았다. 뭐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효과가 있는 듯하다. 뭐 좋다. 뭐 이런 대부분의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 링티와 그 바레도의 그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 컨텐츠에 우리의 이야기를 담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기획 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얼마만큼 잘 담아내서 이것을 보는 후원자들 아니면 유저들이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토리, 컨빅션, 밸류, 퀄리티, 요 세 가지가 적절하게 이제 믹스가 되면 고객들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즉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좋더라. 이거 진짜 감동적이야. 이거 괜찮아. 프로젝트 한번 봐봐.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야 돼요. 나 스스로 이거 좋아요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력적인 스토리, 그 다음에 컨빅션 밸류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신념. 어떤 이 제품이 정말로 나는 의미가 있다라는 신념, 대표자의 신념이겠죠. 아니면 기획자의 신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퀄리티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가 되면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던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딥하게, 계속해서 딥하게, 그래서 라이트하게 이렇게 다뤘다면 이제는 또 한 번 더 딥하게 가볼까 합니다. 뭘까요? 네,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는 맨 처음에 마구 용품을 팔던 곳이었어요. 네, 그게 점차 귀족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패션 브랜드 그리고 명품으로 거듭이 나게 되었죠. 에르메스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돈이 있어도
구할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그 이유로는 프랑스에서만 제작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버킨백은 장인이 5년에서 7년 된 숙련된 장인이 제작하고 캘리백은 7년에서 10년 숙련된 이제 장인이 제작하는데 이것도 에르메스 소속 장인이니까 어디서 경력을 쌓고 오셨으면 더 길어지겠죠. 아무튼 장인들이 제작을 하는데 하나 만드는데 공정이 장인이 다 만들기 때문에 100% 수작업이기 때문에 48시간이 소요가 된대요. 48시간이. 근데 또 프랑스는 이 노동시간이 엄격해가지고 한 달에 해봤자 4, 5개밖에 제작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 5일 해가지고 꼬박 이래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 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그래서 엄청나게 막 2년도 기다리고 엄청도 막 3년도 기다리고 막 그러죠. 근데 거의 이제 재고가 남지 않는데 만약에 재고가 남으면 어떻게 컨트롤할까요? 이런 에르메스 뭔가 탑 클래스의 브랜드들은. 일단은 직원들한테 이제 판매를 진행한대요. 네, 내부적으로. 일단은 뭐 다 팔리겠죠? 좀 세일해가지고. 근데 안 되면 VIP 세일을 한대요. VIP 세일. VIP들한테만 판매를 한다는 거죠. VIP라고 하면 이제 에르메스 몇 개 갖고 있는 이미 그런 분들. 만데 이제 그것까지 했어. 근데 또 남았어.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또 남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울렛 가나요? 그런 일은 없죠. 예, 불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예, 소각시켜버린다고 해요. 그러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세금적 이슈도 있긴 하는데 일단은 기조 자체가 우리는 할인해서 아울렛 같은 데서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는 퀄리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라는 거. 그래서 에르메스 CEO한테 이제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대요. 야 이거 좀 저렴하게 라인업을 구축해가지고 양산하면 너네도 매출도 엄청 많이 오를 것 같고 그래도 인지도가 엄청 뛰어나니까 높으니까요. 근데 이제 에르메스 CEO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는 소비가 아닌 투자. 이건 투자의 개념으로 사. 그리고 한 땀 한 땀 제작할 거야. 그러니까 수작업을 할 거야. 그 말인즉슨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안 만들어. 그리고 비용 절감 같은 건 없어.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버킨백이랑 캘리백 최고급 라인에 이제 해당하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들의 그런 퀄리티라든지 기조, 걔네가 그 에르메스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후대에 있는 모든 CEO들이. 또 다른 굉장히 또 유명한 회사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운송으로서의 전환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제품 런칭할 때 나온 PPT 제가 따온 겁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계속해서 온도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막 장표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속 가능한 운송으로서의 전환을 우리가 한다면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이 지구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엄청나게 유명한 얘기. We don't make slow car. 어딘가요? 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을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딱 정리를 했죠. 평정을 한 거죠. 이 어떻게 보면 전기자동차 회사가요. 모든 시가총액을 뛰어넘었죠. 물론 과평가됐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애시당초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예, 아실 거예요. 환경적으로 지구가 계속해서 글로벌적인 그런 글로벌 워밍이라든지 그런 환경적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되니까 이산화탄소를 낮춰야 되겠고 이게 계속 올라가면 사회적으로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온도가 계속 높아지니까 그에 따른 환경적인 문제는 자기네들은 이런 전기차라든지 뭐 소lar 시스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런 걸로 해결을 하려고 했고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한 거죠. 좀 느껴지시나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사람들이 어디에 포인트에 감동을 받고 이 매료가 되고 정말 진정한 그냥 단순한 구매자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팬으로서 구매를 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엄청난 팬덤을 형성하게 되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뭐 운송으로 전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요 PPT가 2016년도 모델 3 발표 당시 때 했었던 거고, 그날 한 주, 일주일 만에 32만 5천 대가 예약이 된다. 역사적인 거죠. 이거 전기자동차예요, 전기자동차. 저도 그때 감동받아서 이전 6개월 기다려가지고 샀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네, 대단하죠. 차를 만약에 내가 구매를 했는데 2년 6개월 뒤에 줬다? 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우리나라 국내 메이커였으면 난리 났겠죠, 난리. 그럼에도 기다리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구매자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스토리라인에서 핵심적으로 들어갈 요소는 스토리 플러스 내가 왜 이것을 했는지, 컨빅션, 너한테 주장하는 이유, 가치, 신념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공감이 된다는 거죠. 아이폰 기억나시죠? 예. 저도 애플 유저지만 아이폰 사용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이런 충격적인 사건, 뭔가 시대에 뭔가 대반전을 이뤘던 그런 것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아이폰을 쓰면 뭔가 이들과 하나가 된 것처럼 뭔가 그런 느낌. 그래서 애플이 지금 전 세계 1위잖아요. 2,000조가 넘는 회사입니다. 2억 달러 이상 되는 회사입니다. 간략하게 삼성은 아직 500억 안 되죠. 그래서 4분의 1, 심할 때는 5분의 1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삼성이. 그러니까 애플이 작은 회사는 아니다. 전 세계 1위 하는 회사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 이거 유튜브 가면 다 나옵니다. 우주를 이제 발사를 하는 거죠. 근데 되게 특이한 거는 이 발사체가 회수가 돼요. 1차 발사체가. 연료를 아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사하는 금액을 획기적으로 아꼈다는 평가를 받고, 정말 대표적인 민간 운영사 중 하나입니다. 나사도 포기했는데 이분들이 올리더라고요. 쏘아 올리더라고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걸 보면서 계속해서, 이것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대표가 있는데, 플러스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CTO가 아닐 텐데 여러 차례 실패를 통해서, 맨 처음에 실패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성공했지만 그때 다 나갔어요. 직원도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A급 인재를 못 구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스스로 개발자 역할도 했거든요. CTO.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테슬라 그 전기 자동차를 사도 이 일론 머스크가 있는 거고,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타는 것은 뭔가 세상을 바꾸는 거고,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일론 머스크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오고 있고, 사업도 정말 좀 혁신적인 사업가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 제품만 보고 사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너머가 뭐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 너머를 이 구매를 하러 온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먼 사이넥이 주장한 그 포인트가 뭐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정말 되게 뭐랄까요? 크레이지가 되는데, 미치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 골든 서클.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달랐다는 겁니다. Why로부터 시작돼서 How, What, 모티베이션을 주고요.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프로덕트가 나왔다는 거죠. 실예가 있습니다. Why는 purpose, 목적이랑 같은데 애플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뭔가 혁신을 주도하고, 우리는 언더덕이고, 우리는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simple to use, 우리는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이맥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이팟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맥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why, how에 매료가 돼 있으니까 뭐든 다 사는 거예요. 이제 애플카도 나온다 그죠? 사겠죠. 애플 매니아들은 사겠죠. 변기통이 나와도 살걸요. 애플 변기통. 뭐든 사게 되는 겁니다. 뭐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두 가지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돼야 돼요. 진짜 명확하게 우리의 제품을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팬으로 만들어야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계속해서 우리는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이 왔을 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정말 찐 팬이라고 하죠. 진성 유저로 전환시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으로 성장한 그 아이돌 그룹 중에 최고예요.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이제 모르시면 안 될 수준이에요. 예, 힌트. 예.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꽉 채웠어요, 꽉 채워. 이 윈블린가요, 윈블린? 아무튼 영국이었던 것 같은데. 예, BTS입니다, BTS. 왕이죠, 아니, 신인 것 같아, 신. 예, K-팝을 넘어서,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빌보드 차트 앨범 나왔다 하면 1위에요. 예.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탑입니다. 전 세계 그 끝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공 사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진짜 안 유명했을 때부터 그 팬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긴밀하게 했다고 해요. 트위터나 이런 걸 계속해서 자기네들 얘기를 스토리하고 뭐 거기에 댓글 달면 되게 친절하게 달아주고, 예. 안 유명할 때부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나간 거죠.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됐나요? 상장을 했죠. 물론 지금은 사명을 하이브로 바꿨지만, 예, 작년에 상장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BTS 한 팀으로요. 예, 역대급 뭐 요즘 용어로 캐리 이끈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쫙 설명해 드렸잖아요. 링티도 있었고 바레도도 있었고요, 뭐 애플도 있었고 뭐 테슬라도 있었고 막 엄청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어떠한 컨빅션, 그 가치와 신념을 담을 것인지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확 와닿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그냥 끄적끄적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이제 메인 총괄로 있는 위인 프로젝트입니다. 간단해요. 우리는 잊혀져가는 우리들의 위인들, 영웅들을 기억하게 하겠다. 한 줄입니다. 한 줄. 슬로건이에요. 슬로건. 예.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뭘로 기억하게 하냐. 예. 저는 이제 키덜트고 매니아니까. 그러면 피규어로 기억을 하겠다. 피규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로 알리겠다가 포인트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훨씬 더 많은 인물이 제작됐지만, 그리고 최근에는 이순신 장군도 이제 피규어로 해서 이제 와디즈에서 판매를 진행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들의 영웅들을 기억하고자 제가 생각한 해협 방법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똑같아요. 기획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인물인데 다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기억도 못해. 요즘 솔직히 안중근에서 모를걸요? 젊은 친구들 진짜 모르면 안 되는데, 예. 정말 계속해서 잊혀가는 그게 나는 문제점이 생각했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왜 잊혀져가나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컨텐츠들이 너무 다 무거워, 어렵고 확 와닿지 않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래됐잖아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오래된 건 아니지만 10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요즘 좀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매체, 어떤 매테리얼로 이분들을 알려나가겠다가 저의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담아서 만들었고, 시제품도 만들고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인트로 부분에 여러분들은 뭐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를 알고 계시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잊혀져가는 우리들의 독립운동가들을 나는 기억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물을 소개하죠. 그 인물에 따른 피규어가 있으면 피규어의 비주얼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우리 단체 소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제작하면 어떻게 되겠까요? 뉴스카드나 이제 영상으로 주로 제작하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뉴스카드 하나, 그 다음에 피규어 하나 해서 같이 홍보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제작을 하더라도 좀 일맥상통하게, 영상 자체도 우리의 그 잊혀져가는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고 이제 영상 제작을 하는 거죠. 홍보 마케팅하고
오픈을 진행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안중근 의사와 비교입니다. 영상 제작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계속해서 퍼블리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유명하지 않으니까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알려야 됩니다. 한 번 해가지고 되면 너무 좋죠.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들의 영웅들을 기억하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 이야기와 신념, 퀄리티, 요게 계속해서 맞아떨어지게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거의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 퀄리티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 진행하면서 저도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완벽하게 실패한 양산이 있었어요. 예, 안중근 의사 아까 그 보여드렸던 양산. 그러니까 프로젝트 진짜 잘 돼가지고 한 거의 3,800만 원 이상 달성했었었고 추가적으로 하면 막 진짜 많은 펀딩 모금이 됐었어요. 근데 양산을 딱 했는데 이런 퀄리티가 된 거예요. 보이시나요? 와, 깜짝 놀랐죠? 너무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공지를 했고 환불을 원하시면 환불을 다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했고, 대신 나는 지금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헤드는 내가 다시 조형해서 다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헤드를 다시 3D 프린팅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그 구매하신 분들한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찝찝하죠. 이 손이라든지 이런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다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다시 리뉴얼 작업을 했습니다. 구매하셨던 분들은 보내주시면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다 좀 바꿔서 손도 바꾸고요, 목의 위치도 바꾸고 다 고퀄리티해서 도색도 새로 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하면서 이런 디오라마도 같이 해가지고 정말 우리는 퀄리티도 신경 쓰는 사람들이다. 제품 퀄리티도 굉장히 신경 쓴다 라고 보여줘서 그렇게 보여드렸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 너네가 양산 실패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무마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좀 반성하고 다시금 좋게 개량을 하거나 아니면 발전을 해서 다시 내줘서 너무 고맙다 라는 평가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고퀄리티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순희 장군이었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더해서 피규어를 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뜻이니까 사주세요는 이제 안 돼요. 퀄리티가 베이스가 된 제품 반드시 나요. 그건 디폴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거기 위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스토리라인의 컨빅션, 그런 신념과 가치를 담으라는 거죠. 이 제품이 안 좋은데 이것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최고의 제품을 고객한테 해야 된다. 진행하면서 뭐 저는 이제 이런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독립운동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진짜 문자로 정말 욕도 많이 받아오고 비하 발언, 국뽕이다, 위인팔이다 욕 정말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지켜내고 우직하게 계속해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5년 차. 여러분도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상처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내 의도는 진짜 아닌데. 진짜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 많더라고요. 난 진짜 좋은 의도는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억 원 이상 22번의 프로젝트 22번의 그러니까 위인 프로젝트만입니다. 2,500여 명의 후원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요약을 합니다. 신념과 가치를 담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즉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잠재의 고객의 취향과 니즈를 파악한다는 것은 우리의 고객이 어디에 있을지 플랫폼 선정부터 그다음에 광고, 마케팅도 우리의 마케팅 타겟팅이라고 하죠. 잘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품성은 당연히 줘야 된다는 거. 이거는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서 제가 구매했는데 실패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뭐 에어컨 살까? 근데 에어컨 비싸가지고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죠. 되게 뭐 시원하다고 느껴져가지고 미니 에어컨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펀딩도 이 프로젝트는 잘 됐습니다. 예. 근데 막 보니까 뭐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뭐 조금만 무지개 떨어지면 뻘뻘 나는 계절, 뭐 전기 요금이 비싸지 않나요? 뭐 에어컨 영향경험 박, 시원한 바람. 근데 이제 보니까 1m 그럼 진짜 조금인데. 예, 저는 그냥 엄청 시원하겠다 하고 사버리는 거죠. 엄청 시원하겠다 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말이 좀 안 되네 라고 느껴지는데 그때는 이제 홀린 듯 하는 거죠. 예, 뭐 시원한 원리. 그게 막 엄청 시원해 보이잖아요. 막 냉각 뭐 6시간에서 10시간 전용 쿨링 패드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이때만 해도 제가 눈치를 챘었어야 돼. 너무 작다. 이거 너무 작아서 이게 시원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샀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시원할 것 같다. 이건 혁신이다.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시원할 수 있나? 네, 아니라 다를까. 제품은 1도 시원하지 않았고 선풍기가 더 시원했고 저처럼 이렇게 낚인다는 표현이죠. 저처럼 이렇게 저만 낚인 건 아니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이 완전 막 프로젝트는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마무리가 됐고 이 업체는 두 번 다시 크라우드펀딩 펀딩계에서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런 거죠. 스타트업 진행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다 압니다.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저도 받아요. 심지어 전 전문가인데도 저도 받아요. 저도 힘들어요. 크라우드펀딩 하는 거, 런칭하는 건 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신념이 있고 꿈이 있고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새 고객에게 전달하는데 크라우드펀딩만한 시스템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 계속해서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크라우드펀딩 강의를 맡은 김은총이었고요. 3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